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흥준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북유럽스러운 날씨에 북유럽 차를 시승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볼보 S60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외관 디자인이 일부 바뀌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사양이 좀 강화된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사실 볼보의 부분 변경 모델들 혹은 연식 변경 모델들은 차이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가 바뀐 거지? 너무 좀 자료를 한참 동안 대조를 해보면서 저희도 알았어요.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S90은 정말 많이 시승을 해봤는데 S60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마 저희 모터그래프에서도 S60을 소개해드릴 때 김상현 기자가 미국 현지에 출장을 가서 올린 시승기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시승해보는 거라 저는 이 차가 정말 새로운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시트 자체도 되게 푹신하고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상당히 억제된 편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태라 노면이 젖어 있고 이 노면에서 이렇게 물이 튀기면서 차 밑으로 이렇게 물이 튀는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생각보다 이 소음을 걸러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후륜 구조가 판스프링하고 좀 유사하게 적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저도 승차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도 너무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이 도로 일대가 노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노면의 충격을 걸러주는 수준은 상당하고, 물론 하부에서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밑에 뭐가 있네 정도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데 이게 뭐 제 귀에 막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네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5.7을 발휘를 해요.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라는 거 생각해도 움직임이 상당히 일체감 있다고 해야 되나? 후륜 조향이 달려있는 사륜구동차를 타는 것 같은 일체감 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 S60 같은 경우에 전륜구동차 치곤 휠베이스가 꽤 긴 편이거든요. 휠베이스가 긴 전륜구동차들 같은 경우에 앞이 먼저 나가고 뒤가 좀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상당히 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조향을 하는 것처럼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250마력이라는 출력 생각보다 그렇게 뭐 체감되진 않습니다. 스팅어 2.0 터보라든지 G70 2.0 터보가 이 차와 비슷한 정도의 출력을 내잖아요. 두 차량들은 타보면은 사실 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차가 되게 안정감이 있는 세팅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빠르다는 체감은 오진 않습니다. S6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됐어요. 모멘텀은 엔트리 트림이고 인스크립션은 좀 상당히 고급 트림이었죠. 그런데 이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판매량의 상당수, 그러니까 거의 80에서 90% 정도 얘기는 합니다만 인스크립션 트림이 상당히 많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볼보가 S60의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면서 트림을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기존의 모멘텀 트림은 없앴고 인스크립션 트림은 이 브라이트라는 새로운 트림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 브라이트 트림 이름만 달라진 거고 사실 전반적인 구성은 기존의 인스크립션 트림과 동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바워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뭐 풀 LED 램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달라진 점들도 있긴 합니다. 드디어 이 S60에도 이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엔트리 모델이었던 XC40에도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건데 왜 늦었는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적용이 돼서 이제 이 티맵이라든지 뭐 플로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맵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앞서 저희가 다양한 영상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점을 찾아봤는데 S90 그리고 뭐 XC90에 적용되던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시스템이죠. S60에도 새롭게 적용이 됐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고도 하는데 S60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창문을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두 겹의 유리가 적용이 돼서 정숙성은 상당 부분 강화됐다고 해요. 외관에서는 달라진 부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얼핏 봤을 때 이제 뭐가 달라진 거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결국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 구형 모델과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중앙에 있는 엠블럼에 새로운 저거 뭐야? 역주행이야? 아니 왜 어떻게 들어오지?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아 진짜 황당하네 이거.
아무튼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에 있는 엠블럼에 주행보조 시스템 센서를 내장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엠블럼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평면 형태의 3D 그래픽이 적용된 엠블럼으로 바뀌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인 거는 기존의 인스크립션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개조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보니까 기존의 휠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기존 휠 같은 경우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프터마켓 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다이아몬드 커팅 휠 실제로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후면부에서는 머플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긴 크롬 몰딩이 추가가 됐어요. 볼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전동화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플러를 삭제를 했다고 해요. 아니, 원가 절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외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S60 B5 브라이트 트림의 가격 5,610만원입니다. 기존 S60 인스크립션보다 딱 200만원 올랐어요. 사실 아까 앞서 제가 달라진 부분들을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정도 사양이 적용되고서 200만원이 오르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럴 만도한 게 기존의 S60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320i 럭셔리 그리고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딱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32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 딱 140만원 비싸졌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에 따라서 프로모션도 꽤 있고 볼보는 그거에 비해서 할인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차를 선택할 만한 메리트가 제가 BMW를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 쟁쟁한 다른 독일 세단들에 비해서 얼마나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더 좋은 건 있습니다. 일단 유지부담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고 수준인 7년 15만 킬로미터를 보증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증이 끝난 이후에 소비자들은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평생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차를 고쳐놓으면은 그 이상 뭐 돈을 쓸 일이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유지 부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일 텐데 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32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 비싸진 S60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S60에 이어서 V60 크로스컨트리도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기본형 크로스컨트리와 프로 두 가지 트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플러스와 얼티메이트 두 가지 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형 크로스컨트리가 플러스로, 프로 트림이 얼티메이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양 변화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본형 크로스컨트리와 동일한 사양이고요. 대부분의 변화는 이 얼티메이트 트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티메이트 트림의 가장 큰 차이는 S60과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는 머플러가 사라진 자리에 크롬 바가 자리 잡은 게 특징이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크로스컨트리 프로와 동일합니다. 편의 사양 같은 경우는 S60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변화는 얼티메이트 트림에 한정돼 있어요. 물론 이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모든 크로스컨트리에 기본 적용됩니다. 다만 얼티메이트 트림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 V60cc 모델로서는 최초로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격은 플러스 트림이 5,530만원 그리고 얼티메이트 트림이 6,1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트림에 비해서 각각 200만원씩 올랐습니다. 사실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 200만원이라는 가격 인상폭이 적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따르긴 합니다. 마침내 볼보가 모든 퍼즐을 맞춘 듯한 느낌입니다. 이 앞서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면서 주요 안전 사양들을 모든 트림에 기본화한 게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전 차량에 기본 적용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200만원가량 인상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시장의 반응에 따라 이 차량의 흥행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차량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다르지만 마치 이 토르의 망치로 요약되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똑같은 것처럼 볼보가 지향하는 안전 그리고 커넥티비티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모델을 경험하든 동일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